안녕하십니까, 성 작가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입니다. 수분 섭취가 다이어트 성공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는걸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실제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자 하는 욕망은 줄어듭니다. 달리 말해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양의 수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식사는 농축된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의 몸이 계속해서 물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사과 한 개와 샐러드를 먹어보십시오. 갈증이 생겨 물을 찾게 될까요? 당신이 진짜 음식을 먹고 있다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과일과 야채를 한 바구니를 먹고 나서도 의사의 말대로 물을 마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다간 화장실만 뻔질나게 가게 될 뿐입니다. 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을 아주 쇠약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핵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또한 섭취 주기와 동화 주기를 크게 방해하고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출 주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게 됩니다. 배출 주기가 체중 감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 몸속에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증명하기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주일만 실천해 보면 바로 증명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두 번째는 음식을 어떻게 섞어 먹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위와 장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섞어 먹느냐가 다이어트에 중요하다라는 말을 처음 듣는 말이라서 당신은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전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지금처럼 식탁 위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소는 어제도 풀을 먹고 오늘 또 풀을 먹습니다. 사자는 어제도 고기 먹고 오늘 또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소가 갑자기 고기와 풀을 섞인 다음 스파게티와 햄버거와 핫도그를 섞어 먹는다면 소의 몸에 적응이 될까요? 사자가 갑자기 고기에다 풀을 섞은 다음 오렌지 주스와 피자와 치킨을 섞어 먹는다면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과일 가게에 상한 과일들을 모아놓은 통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긋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야채 가게에 버려진 야채들을 모아놓은 통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독한 냄새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당신은 코를 막고 도망칠 것입니다. 섞으면 섞을수록 쉽게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으면서 진화해 오지 않았습니다. 섞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살이 찌고 병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은 섞으면 섞을수록 쉽게 부패하고 독성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독성 노폐물을 대변과 소변 그리고 호흡과
땅구멍 등으로 배출합니다. 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 배출하지 못한 노폐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방에 저장합니다. 노폐물이 혈관이나 뇌로 가면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우리 몸은 노폐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배출하려는 몸의 자기 방어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지방도 힘듭니다. 노폐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구가 누구일까요?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과 지방은 서로 힘을 합쳐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가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독성 물질이 들어옵니다. 지방은 다른 지방 친구와 수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지방과 수분이 가득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너무도 단순하지 않은가요?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살 빼기 기본이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이 원리는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 배합의 중요성은 지난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들을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신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파블로프라는 이름을 기억하신가요? 조건 반사에 관한 실험 이외에도 파블로프는 적절한 음식 배합에 관해 엄청난 연구를 했고 1902년에는 소화선의 작용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서 그는 적절한 음식 배합의 기초 원리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 원리를 위반하면 당연히 살이 찌고 다이어트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섭취 주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를 받으면 이어지는 다음 주기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음식을 잘 배합해서 먹는 것이 살을 빼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리 근육일까? 뇌일까? 심장일까? 틀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처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으로 몸매의 수분 공급을 위해 충분한 에너지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